오늘 심층 분석의 주제는 레딧, 티커명 RDDT입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잠재력은 있지만 돈은 못 버는 회사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월가에서 경이롭다는 찬사를 받는 AI 시대의 총화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겁니다. 대체 그 1년 반 동안 레딧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의 보고서를 단서 삼아 함께 추적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뜯어볼 자료가 바로 그 파이퍼 샌들러가 쓴 보고서들인데요. 2024년 4월 레딧을 처음 분석했던 보고서랑 가장 최근인 2025년 하반기까지 나온 보고서들을 비교하면서 그 극적인 변화의 이유를 파헤쳐볼 겁니다. 뭐랄까 마치 타임캡슐을 여는 그런 기분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2024년 4월의 레딧부터 시작해보죠. 당시 보고서를 보면 레딧을 상징적인 인터넷 자산이라는 아주 거창한 표현으로 평가했던데 솔직히 그때 레딧은 적자 기업 아니었나요? 제가 보기엔 그냥 온갖 주제가 뒤섞인 거대한 온라인 게시판 같기도 한데 파이퍼 샌들러는 대체 어떤 점에서 그런 확신을 가졌던 건가요? 바로 그 혼돈처럼 보이는 거대한 게시판 속에 기회가 있다고 본 겁니다. 2024년 4월 보고서의 핵심은 아직 돈이 되지 않은 보물창고라는 거였어요. 목표 주가는 $50,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시작했죠. 크게 세 가지 보물을 지목했습니다. 보물이라 흥미롭네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고유한 사용자였습니다. 당시 하루 사용자, 그러니까 DAU가 7,300만 명 정도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중 60% 이상이 스냅챗이나 핀터레스트 같은 다른 주요 SNS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셈이죠.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그들만의 왕국을 갖고 있었다 이런 말이군요. 그럼 두 번째 보물은요? 두 번째는 숨겨진 수익성이었습니다. 당시 레딧이 사용자 한 명에게서 1시간 동안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이 0.003달러에 불과했어요. 경쟁사 평균은 0.01달러였고요. 그건 약점 아닌가요? 이게 약점처럼 보이지만 파이퍼 샌들러는 이걸 거꾸로 본 거죠. 아직 광고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안 했구나. 마음만 먹으면 수익을 최소 2~3배는 그냥 늘릴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한 겁니다. 잠재력 그 자체였죠.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보물이 아마도 지금의 레딧을 만든 핵심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AI 시대의 원유, 즉 데이터였습니다. 당시 막 시작했던 데이터 라이센싱 사업을 초기 단계의 AI 사업 기회라고 콕 집어서 언급했거든요. 2024년 예상 매출은 한 6,600만 달러 정도로 아주 작았지만 AI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방대한 양의 실제 대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걸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가능성은 확실히 있었네요.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재무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조정 EPD 기준으로 거의 7천만 달러 가까운 적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리스크도 명확했습니다. 사용자 성장이 멈추면 어떡하지? 구글 검색 정책이 바뀌면 트래픽이 끊길 텐데,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이 모든 잠재력을 갖고도 결국 돈을 못 벌면 끝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었죠. 알겠습니다. 2024년의 레딧은 가능성만 가득한 유망주였군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잖아요.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하셨는데 그 잠재력이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가장 최근 성적표인 2025년 2분기 실적 보고서를 한번 뜯어보죠. 네, 그 성적표에 파이퍼 샌들러가 붙인 한 줄평이 경이로운 경영 성과, phenomenal execution입니다. 그냥 찬사죠.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는 $150에서 $210로 크게 올렸습니다. 최초 $50에서 시작했으니 1년 반 만에 4배 이상 가치를 인정한 셈입니다. 잠깐만요. 매출이 전년 대비 78% 성장했다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상상하기 힘든 숫자인데요.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일시적인 광고 시장 호황이나 어떤 특별한 이벤트 덕분이었을까요? 보고서에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보고서도 그 점을 주목했는데요. 2025년 2분기 매출이 $5억 기록했는데 이건 월가의 전문가들이 이 정도 벌겠지 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19%나 더 벌어들인 겁니다. 시장에 충격을 준 거죠.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수익성 개선과 함께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이요? 네, 조정 이비닷다. 그러니까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실제로 벌어들인 현금을 보여주는 지표가 1억 6,700만 달러로 예상치의 39%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갭 기준 순이익 흑자를 4분기 연속으로 기록했다는 점이에요. 갭 기준 순이익이라면 그 회계 규칙에 따라서 모든 비용을 다 털어낸 진짜 순이익을 말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회사가 입맛대로 수치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공인된 회계 기준, 갭으로 봐도 완벽하게 흑자로 돌아섰다는 의미입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7천만 달러 적자였던 회사가 이제는 연간 7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니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죠.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사용자 수는 어떻습니까? 매출이 저렇게 늘려면 사용자도 많이 들었어야 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하루 사용자가 2023년 말 7,310만 명에서 2025년 2분기에는 1억 1,00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미국 내 사용자는 5천만 명 수준에서 거의 정체된 반면 성장의 대부분은 해외 사용자가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 점이 흥미롭네요. 저도 레딧 하면 영미권 커뮤니티라는 인상이 강한데 이제는 글로벌 플랫폼이 된 거군요. 마치 초기에 페이스북이 미국 대학생들만 쓰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처럼요.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 이후에는 분명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혁신이 있었을 것 같은데 상장 초기에 걸음마 단계라고 평가했던 그 AI 데이터 라이센싱 사업, 이게 주인공이 맞나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레딧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든 핵심 게임 체인저입니다. 물론 광고 사업도 여전히 핵심 매출원이고요. 검색 기능을 강화하거나 사용자가 굳이 로그인 안 해도 콘텐츠를 볼 수 있게 장벽을 낮추는 식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딧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을 완전히 바꾼 건 바로 데이터 라이센싱 사업의 부상입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레딧이 수십 년간 쌓아온 그 방대한 양의 고품질 대화형 데이터의 가치가 재조명받기 시작한 거죠. 아, 대화형 데이터.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토론하는지 그 살아있는 기록이라는 의미겠군요. 맞습니다. 그 가치를 아주 흥미롭게 보여주는 사례가 2025년 9월 보고서에 등장합니다. 바로 AI 기업 엔트로픽하고 출판사 간의 소송인데요. 엔트로픽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서적 50만 권을 AI 모델 훈련에 쓴 대가로 출판사에 15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사건입니다. 15억 달러요? 와,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게 레딧의 데이터 가치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이퍼 샌들러가 이 소송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요. 시장이 데이터의 가치를 단어 하나당 약 0.033달러로 인정한 셈이다.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근데 레딧은 매달 위키피디아 전체 분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생성하거든요. 이 가치 계산법을 레딧에 적용하고 아주 보수적으로 90%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연간 잠재적 가치가 4억 5천만 달러 이상이라는 추산이 나옵니다. 이건 당시 시장이 예상하던 데이터 라이센싱 매출 한 1억 5천만 달러를 3배나 뛰어넘는 규모예요. 와, 그 엔트로픽 소송 사례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데이터에 사실상 가격표가 붙어버린 셈이니까요. 이건 레딧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커뮤니티 플랫폼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어요. 레딧은 이미 구글과 데이터 제공 파트너십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에서 가장 많이 참조되는 정보 출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면서 스스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폭발적인 성장 전망하고 데이터 가치 재평가가 맞물리면서 목표 주가도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네요. 2024년에 50달러에서 시작해서 2025년 9월에는 290달러까지. 현재 파이퍼 샌들러가 레딧의 가치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구체적인 근거, 그 핵심이 되는 숫자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목표 주가 290달러의 근거는 여전히 5년 DCF 모델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채우는 핵심 가정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구 성장률, 그러니까 터미널 그로스를 기존 3%에서 4%로 상향 조정한 점입니다. 아, 연구 성장률. 예측 기간이 끝난 뒤에 이 회사가 영원히 성장할 거라고 가정하는 비율이죠. 이 숫자가 단 1%만 바뀌어도 현재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1% 상향 조정은 레딧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파이퍼 샌들러의 자신감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죠. 구체적인 재무 전망치를 보면 2026년 예상 매출을 28억 4천만 달러, 조정 EBITDA는 1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건 EBITDA 마진율의 변화예요. 2025년 34%에서 시작해서 2030년에는 무려 51%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진율이 51%라는 건 100원을 벌면 51원이 남는다는 뜻인데 이건 거의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의 수익성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목표 주가 상향의 핵심 동력입니다. 단순히 광고 매출이 늘어나는 걸 넘어서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고마진의 데이터 라이센싱 매출이 본격적으로 더해지면서 회사 전체의 수익성 전망이 극적으로 개선된 거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장밋빛일 수만은 없을 텐데요. 상장 초기에 지적됐던 리스크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 레딧이 직면한 위험 요인들은 어떻게 달라졌고 투자자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리스크 항목의 제목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이나 2025년 보고서 모두 사용자 성장 부족, 검색 엔진 알고리즘 변경, 사용자 참여도, 수익성, 이걸 주요 리스크로 꼽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의 성격이 막연한 우려에서 현실화된 위협으로 훨씬 구체화되었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과거의 사용자 성장 리스크는 성장이 멈추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걱정이었다면 지금은 구글 검색 트래픽 변동에 따른 단기적 사용자 수 정체라는 구체적인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2025년 2분기 미국 DAO 정체가 그 증거고요. 검색 엔진 알고리즘 리스크는 더 직접적으로 현실화됐죠. 2025년 10월에 챗GPT가 레딧 컨텐츠를 인용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레딧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줄었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하루 만에 18%나 급락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
외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 리스크가 실제로 주가에 충격을 준 사례군요. 결국 레딧이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대문 역할을 구글이나 챗 GPT가 하는 셈인데 만약 그들이 대문의 위치를 바꾸거나 작게 만들어버리면 레딧을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물론 레딧 회사 측에서는 우리의 주요 트래픽은 구글 직접 검색과 직접 방문이고 LLM으로부터의 유입은 아직 크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레딧의 성장이 구글 같은 거대 외부 플랫폼의 정책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는 데이터 라이센싱 계약이 과연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게 갱신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이걸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네, 오늘 파이퍼 샌들러의 보고서를 통해 레딧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가능성까지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2024년 상장 초기 $50의 목표가로 시작했던 레딧이 불과 1년 반 만에 견조한 실적 성장과 AI 시대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면서 목표 주가 $290라는 놀라운 평가를 받게 되었군요. 특히 안정적인 광고 사업 위에 데이터 라이센싱이라는 새로운 초고수익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장착한 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맞습니다. 잠재력을 현실로 증명해낸 1년 반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들도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 사이 기술 환경과 시장은 또 빠르게 변화했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파이퍼 샌들러가 제시한 레딧의 장기 성장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이나 최신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유튜브와 블로그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